자, 7월 모의고사 공통 영역 해서 한번 해봅시다. 나도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죠. 7월 11일. 이제 나도 앞에 이제 정규 수업을 하고 이제 이걸 하는 거다 보니까 오늘은 피곤해서 원래는 이제 차력수를 했단 말이야. 공통 영역 하고 미적분 하고 확통하고 그러고 이제 퇴근하고. 이랬는데 오늘은 좀 피곤해서 지금 시간이 몇 시죠? 10시 반. 나도 이제 정규 수업을 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미적분까지 다 풀고 해설하고 집 가면 한 4, 5시 될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요거 공통영역만 해설하고 미적분통은 내일 찍어서 업로드를 해줄게. 알겠지? 통평을 하자면 공통영역은 좀 쉬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3월, 지금까지 너네가 봤던 게 이제 3월, 5월, 6월을 거쳐서 이번이 이제 4번째 전공 모의고사죠. 근데 봤을 때 이 4번의 시험들 중에서 그나마 제일 쉽지 않았나 싶기는 해. 미적분통은 내가 아직 못 봐서 모르겠는데 미적은 좀 많이 어려웠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있었고 확통은 그래도 할만했다라는 평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학생이 들어보니까 미적하고 확통하고 1컷 차이가 한 6점 내지는 8점 정도 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확통은 쉬웠고 미적은 좀 어려웠던 것 같네요. 여전히 계속 이제 표점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미적에서 확통론을 하는 건 언제나 옳다. 그러니까 표점이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도 잘하는 놈이 표점 가져가는 거지 사실 고만고만한 애들은 다 똑같다고 봐. 그러니까 뭐 그래요. 미적이 너무 어렵다면 확통으로 도망가세요. 그래서 한번 해설을 한번 해보자. 1번부터 7번까지는 뭐 볼 거 없을 것 같고 8번 한번 봅시다. 8번을 한번 보면요. 성차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벌써 이제 f0이 나왔어. f0에 대한 의미가 뭔가를 살펴보니까 지금 얘 fx는 지금 성차함수, 즉 다함함수잖아. 근데 다함함수를 미분한 놈은 여전히 다함함수겠죠, 그죠? 근데 그 다함함수에다가 x를 곱했더니 얘가 아니라 근데 애초에 다함함수에다 x를 곱하면 상수항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식의 상수항인 f0 플러스 1이 0일 수밖에 없으니까 f0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일단 갖고 들어가는 게 좋겠지.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없어지는 거고 남는 건 그러면 f 프라임 x가 양변을 x로 나눠주면 6x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때 fx라는 놈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가 될 텐데 문제에서 뭐라고 줬다? f0이 마이너스 1이라고 줬으니까 여기에 적분상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때 f-1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1 빼기 1에서 마이너스 2입니다. 1번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는 문제겠지. 괜찮죠? 자, 9번 한번 볼까요? 9번은 좌표평리에 서로 다른 세 점이 있는데 얘를 꼭 측정을 하는 상품이 이미시가 무게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나와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게중심 관련된 내용은 사실 고일 내용이야. 우리가 고일 내용이 계속 스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 계속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계속 이제 고일 과정을 늘 수밖에 없는 이유는 킬러 문제에 대한 배제 그것 때문에 이제 고일 과정을 늘 수밖에 없는 식으로 이제 난이도 조절을 한다. 뭐 이런 건데 사실 무게중심의 좌표 같은 경우는 너네 인상에 너무 강렬하게 남아서 공식을 까먹을 수는 없었을 거야. 맞지? 내가 x좌표를 평균 내고 3분의 0 더하기 2a 더하기 마이너스 로그 1을 밑으로 9 요놈이 b가 떠야 되는 거고 그리고 3분의 y좌표의 평균 마이너스 로그 2를 밑으로 9 더하기 로그 2를 밑으로 7 더하기 a 요놈이 이제 로그 8을 밑으로 7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미지수 2개 12개로 요것만 알고 있었으면 사실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 없었을 거다. 자, 밑에 있는 식이 사실 A랑 B가 이제 뭐 저거 하니까 그러니까 A밖에 없으니까 이걸 좀 풀어주면 로그 8을 밑으로 7 뭐야? 2로 바꿔주면 원래 2의 3승이잖아. 그럼 여기 앞에 3분의 1 이렇게 붙을 거야. 여기는 3분의 1, 3분의 1 없어지고요. 로그 2를 밑으로 7, 로그 2를 밑으로 7 없어지니까 A는 뭐가? 로그 2를 밑으로 한 9가 될 겁니다. 뭐 이런 거죠. 거기다가 그대로 얘를 집어넣어주면 얘는 뭐가 돼? 결국에는 B라는 놈은 3분의 로그 2를 밑으로 한 9가 뜨는 거죠. 그럼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3B라는 놈은
2에 로그 2를 밑으로 81을 구해라. 그러면 81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되면 로그 계산을 잘할 수 있었다면 뭐 무리없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괜찮죠? 그 다음 10번 한번 볼까? 이제는 안 낚이겠지. 뭐? 거리는 뭐야? 절대값 씌운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양수 A에 대해서 출선율을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VT가 쟤를 전개를 하면 이제 3AT 마이너스 3T 제곱을 뜨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됐을 때 시각 T는 여기서 전개 위치 물어봤으니까 얘를 적분 때리면 되겠다. XT라는 거는 이제 2분의 3 AT 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인데 여기다가 C까지 추가를 해줘야 돼. 근데 이제 다음 입장에서 T는 0일 때 전 P의 위치가 16이라고 하면 그냥 여기가 16 되는 거 맞니? 그러니까 0을 집어넣었을 때의 위치가 16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바로 0 집어넣으면 얘는 16이 뜨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고 시각 T는 2A일 때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2분의 3A 곱하기 4A 마이너스 8A 세제곱이죠. 더하기 16, 요놈이 0이 떠야 되니까 2A 세제곱이 16이 떠서 A가 2가 뜬다라는 결과는 쉽게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T가 0에서 5까지 이제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거리를 구하는 건 이제 정적분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내가 A를, B를 구한 거를 그냥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되는데 내가 0부터 5까지 6t-3t 제곱 dt 이걸로 계산을 했으면 낭패를 봤을 거다. 왜? 거리라고. 거리는 절대값 씌워서 적분을 해줘야겠죠. 근데 물론 절대값 빼고 적분을 했을 때 음수가 될 거야. 그래서 음수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고쳐 잡고 문제를 푸는 애들도 있겠지. 하여간 얘를 한번 적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언제 양수가 되고 언제 음수가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0, 2 이렇게 그려진다. 맞지? 그러니까 내가 0부터 5까지 얘를 적분을 한다고 하면은 2부터 5까지는 적분을 한 다음에 음수의 값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 여기는 그냥 양의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려고 보니까 이제 사실 수능에서 이런 게 나올까는 싶기는 한데 너네도 알다시피 0부터 2까지 요 이차함수 그릇의 넓이는 니네가 공식을 잘 알고 있잖아. 뭐야?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야. 이걸 알고 있죠. 그러면 6분의 3에다가 얘네 차이가 3이니까 2의 세제곱 해주면 여기 넓이는 4다라는 걸 일단 금방 구할 수 있을 거야. 맞지? 그래서 얘 값이 4에다가 여기 있는 핑크색 넓이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핑크색 넓이는 어떻게 한다고? 마이너스로 계산을 해줍니다. 2부터 5까지 6t 마이너스 3t 제곱 dt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 몇이 나올 거냐면 뭐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넘어갈게. 58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다. 더 이상 낚이면 안 되는 문제다. 사실 객관식 문제였기 때문에 뭐 낚일 수도 없는 문제긴 했지. 그치? 자, 11번 봅시다. 공차가 D 등차 수열에 나온 조건을 만족시킨다. 초항도 모르네. 공차도 모르고. 근데 공차의 범위가 적고 주어졌어. A 온도 자연수네. A 더하기 4D가 자연수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수열 A에 첫 시항부터 제 N까지 하면 SN이라고 했을 때 S8이 주어졌네. S8이라는 건 2분의 8에다가 2A 더하기 N-1D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요게 3분의 68이 마침 나왔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누기에서 계산을 해주면 4도 이거 나누어지면 17 이렇게 되냐. 그럼 2A가 7D가 3분의 17이다. 이제 요게 주어진 거야. 맞지? 근데 사실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이 한 개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부정방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이용할 거냐면 A 더하기 4D가 자연수다. 이걸 한번 이용을 해볼까요? 그러면 얘가 자연수니까 사실 2A 더하기 8D도 자연수 아니야. 그죠? 근데 사실 요거는 2A 더하기 8D에서 어떤 자연수에서 D만 뺀 거야. 근데 그게
게 3분의 17이에요. 근데 뒤에 범위는 또 0에서 1까지도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자연수가 몇일 수밖에 없는 거고 6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얘는 6 마이너스 3분의 1 요게 되는 거니까 D는 3분의 1이고요. 그거에 맞는 A의 값은 여기다가 3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2A라는 놈이 6에서 3분의 8을 빼면 되는 거니까 3분의 10이고 얘가 3분의 5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괜찮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A 16이라는 놈의 3분의 5 더하기 이제 15D가 되겠지. 3분의 1 곱하기 15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3분의 20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됐죠? 자, 넘어가서 12번을 봅시다. 12번. 두 상수 A, B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켰네. 어떤 0에서 4까지의 범위에서 얘가 3차함수예요.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주어진대. 근데 지금 이렇게 4를 기준으로 이렇게 끊어져 있는 함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거야. 근데 미지수가 2개야. 내가 지금 함수를 몰라요. 그치? 미지수가 2개야. 그럼 10을 2개를 뽑아내야겠지. 그럼 미분 가능성 관련해서 우리는 연속, 그러니까 저하고 함수가 똑같고 저항분계수, 분분계수 똑같다 라는 걸 이용을 해보려면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 함수가 그려진다라고 하면 얘가 똑같이 그려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얘를 보면 이 그래프를 일로 옮긴 다음 16만큼 위로 올리면 똑같이 붙여집니다 라는 소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고 뭐 여기가 뭐 대충 7로 이렇게 끊기겠지.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요 지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오케이? 그럼 어떤 정도로 뽑아낼 수 있냐면요. F0하고 F4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F0에다가 16만 더해주면 F4가 될 것이다 라는 정보가 있겠지. 왜? 얘를 기준으로 0부터 얘는 이제 4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 근데 16만큼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얘는 그대로 옮겨붙인 놈인데 미분 가능하려면 얘 운이분계수, 얘 좌미분계수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F'0, F'4로 똑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주면 미지수 2개로 문제 풀 수 있겠죠, 그지? 오케이? 얘를 정리해주면 fx가 뭐가 되냐면 x 세제곱 어떻더라? 마이너스 6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cx 이렇게 뜹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미지수 2개. 알겠지?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벌면 4부터 7까지의 값을 구하는 게 내 최종 목표란 말이지. 그러면 얘가 뭐 x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여기가 이렇게 구해라 라는 거잖아. 근데 사실 4부터 7까지 얘를 바로 접근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 fx의 저 식이 만족되는 거는 0부터 4까지란 말이야. 근데 나는 내가 구해야 되는 건 4부터 7까지이기 때문에 얘를 0부터 4까지의 범위로 좀 옮겨줄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옮겨줄 때 어떻게 옮겨주냐면 사실 4부터 7까지 되는 건 0부터 3까지잖아. 이렇게 되면 될 텐데 얘의 차이가 몇이냐면 아까 16만큼 위로 올려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가로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16인 이런 직사각형이 조금 더 추가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지. 물론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fx 플러스 4가 fx 플러스 16이니까 내가 얘를 4부터 7까지 접근을 한다면 fx를 이제 4부터 7까지 접근한다는 소리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0부터 3까지 fx보다 16만큼 위에 더 올려져 있는 값 걔를 접근하는 거랑 다름이 없다 라고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고 그러다 보니 얘는 fx 저식에다가 0부터 3까지 집어넣으면 4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요 놈을 0부터 3까지 집어넣고 16이라는 놈은 뭐 어차피 40 이렇게 계산이 될 거니까요. 그치?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4분의 273 그래서 답이 4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괜찮죠? 자,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BC의 길이의
길이를 주었어. 여기에 길이를 주었고, 근데 여기에 길이도 줬는데 뭐도 줬냐면 여기에 사인값도 줬어요. 그럼 이제 너네는 대변과 어떤 각과 그 대변을 다 줬어. 그럼 일단 뭘 생각할 수밖에 없어?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저 외접원의 말과 외접원의 넓이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다시 얘기하면 5a의 2배죠. 그러니까 외접원의 지름. 요거를 구해보면은 이제 얘 값이 몇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7분의 2루트 7. 다시 말하면 사인 bc 분의 bc기 7분의 36 루트 7. 얘를 계산을 해보면 18이 나오는. 여기 이제 2i. 그러니까 r의 값은 9가 나와. 여기까지 9가 없지. 근데 이제 이 r이 어떤 r이냐면 여기 있는 r이거든요. 여기가 9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 근데 이제 문제에서 준 조건이 ACB 여기가 이제 3분의 8. 여기 줬어 60도다. 준 다음에 얘 외접원의 중심을 O라고 하고 A하고 만난 점을 D라고 하는데 ADC라는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보여주는 거야. 그게 몇이래요? 5루트 3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봐봐. 내가 여기 각을 알아. 근데 여기 길이를 몰라. 근데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아. 그럼 또 뭐 쓸 수 있어? 또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단 말이지. 어떻게 사인 법칙 쓸 거냐면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여기 길이가 뭐지? AD라고 할 때 그거에 만족하는 그 외접원의 지름? 10루트 3이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다들 알다시피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고 그러다 보니 AD라는 놈이 뭐가 되는 거야? 5 곱하기 3, 15가 된다. 여기 구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무난히 다 구했을 거야. 그러면 여기 길이가 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왜? 여기 전체가 15인데 이미 반지름 9이고 구했으니까. 그치? 이제 최종적으로 뭘 구해야 되는데 갑자기 구하라는 게 뜬금없어. 뭐냐면 5, 5 그러니까 여기 길이를 구하래. 여기 여기 길이를 어떻게 구하지? 일단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주어졌어. 근데 여기를 구하래. 그럼 내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 부산 법칙을 쓰려면 여기 각이나 여기 각이나 여기 각이나 세 개 중에 하나를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쉽지 않아. 그지? 뭘 쓰는 게 좋을까? 쉽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쨌든 얘 원이잖아, 맞지? 물론 해설지를 보니까 얘는 이제 코사인 법칙으로 뭐 각을 그려서 푼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안 갖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5' 있지. 요 5'. 5'를 내가 한번 다시 그려볼게. 깨끗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원에서 나는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만 구하는 거야. 근데 잘 봐봐. 얘가 뭐야? 이 원의 현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수업 들은 애들은 되게 많이 들었겠지만 나는 어떤 얘기를 되게 많이 했냐면요. 원은 어떤 방향에서 봐도 굉장히 대칭적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치? 근데 현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저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건데 내가 한번 이런 식으로 얘를 바로 한번 놔볼게. 그럼 너네가 다 알고 있는 성질이 하나 있거든. 그게 뭐냐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에다가 수선 내리면 얘가 이러고 있는 거야. 맞지? 그럼 그 정보를 한번 이용해볼게. 봐봐. 지금 여기가 5 다시고 저기 있는 점이 여기가 D고 여기가 A라고 하는 거죠. 나 어떻게 한 거냐면 얘를 이렇게 돌린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본 거야. 됐지? 그러면 얘 A, D의 길이는 아까 내가 15라고 구했어. 근데 5라는 점이 마침 어디에 있냐면 여기의 길이가 6이고 여기의 길이가 9가 되게끔 하는 그 지점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겠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내가 구해야 될 건 여기가 5거든. 괜찮지? 그럼 여기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외접원의 반지름이 몇이라고 그랬지? 여기가 5루트 3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나는 이 정보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얘네가 서로 2등분이 된다 라는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지금 여기 길이를 내가 H라고 한번 나올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점 뭐라고 볼까? 대충 뭐 수선이니까 H라고 한번 나올게. 내가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꼭 떼서 한번 볼게요. 여기가 5'이고 여기가 D고 여기가 H다. 이렇게 한번 나올게. 그럼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지지. 여기 길이가 H고요. 여기 길이가 5루트 3이라고. 그럼 여기 길이는 뭐냐? 아까 그랬지? 15를 2등분 하면 된다. 여기 2분의 10. 이렇게 뜨는. 됐니? 그러면
h 제곱은 뭐야? h 제곱은 루트 얘 제곱하면 75인데요. 거기서 뭘 빼면 돼? 4분의 225를 빼주면 돼. 피타고라스 정리. 괜찮니? 내가 h 제곱을 왜 구했을까? 최종적으로 구할 건 요 x 아니야, x? 그지? 그러면 나는 또 요 삼각형을 한번 또 똑 떼서 한번 볼게. 어떻게 볼 거냐면 여기는 여전히 h예요. 여기는 내가 구할 x의 값이에요. 여기에 길이는 몇이니? 여기 아까 2분의 15였지? 2분의 15에서 몇을 빼? 6을 빼면 돼. 그럼 여기 길이 몇? 2분의 3이야. 그럼 내가 구할 x 제곱이라는 놈은 오씨, 여기가 있나? 못 잡았어. x 제곱이라는 놈은 h 제곱 더하기 4분의 9가 될 거란 말이죠. 여기 4분의 9. 즉, 그치? 근데 h 제곱은 막 h가 이거지. h 제곱은 75 빼기 4분의 225 더하기 4분의 9 이렇게 뜯어봅니다. 여기가 75 빼기 이거 뭐 되냐? 4분의 216 216을 4로 나누면 54 이렇게 뜨나요? 그래서 얘 값이 21이 뜬다. 나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쵸? 뭐 코사인 법칙을 쓰지 않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문제였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좋습니다. 한번 봅시다. 양수 A에 대한 함수 fx는 이렇게 생겼다. 이제 나는 좀 이게 좀 추천을 해주고 싶은 건데 뭐냐면 내가 어떠한 미지수도 없이 그냥 다 아는 조건이 있잖아? 그럼 그냥 무조건 그려. 알겠지? 그 그림이 대충 이제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얘는 꼭지점이 마일 4예요. 여기가 마일 4 이렇게 되어 있어.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참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마침 여기가 이제 0,2 여기까지 괜찮나? 오케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 뒤에 있는 놈이 이제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다. 근데 다들 알고 있다시피 여기는 이제 5,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몇이? A 그런 직선이 그려지는 거야. 근데 양수 A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뭐 대충 기울기가 양수가 되겠고 대충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치? 이렇게 그려지는데 함수 fx랑 최고 차이수가 1인 3차함수 gx에 대해서 fk랑 gk를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방정식이잖아, 그치? 근데 이제 우리는 방정식을 함수랑 서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얘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모든 실수 k 값이 마이너스 2랑 0이랑 1이에요. 그러면 봐, 지금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점 중에 0,2라는 점이 있다. 그리고 마이너스 2조차도 사실 여기 위에 점이고 내가 얘의 좌표를 구하면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마이너스 2,2.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저 gx라는 3차 함수는 무조건 요 점과 요 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 나머지 한 개의 값이 여기 2인데 안타깝게도 나는 a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b의 값을 모른다. 하지만 뭐를 알 수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점의 좌표 2, 마이너스 3이 지금 뭐 한 거냐면 2를 여기다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알겠지? 어쨌든 gx의 함수, 아니 뭐야, gx는 어찌됐든 2, 마이너스 3을 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3차 함수는 여기 이 세 점을 지나는 함수겠다라는 거는 일단 파악이 돼야 돼.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문제는 지금 3차 함수의 최고 차이계수가 1이야. 그러다 보니까 미지수는 몇 개지? x 세제곱은 그냥 날리고 ax 곱하기 bx 곱하기 c 하면 미지수가 3개야. 그럼 조건을 3개를 구하면 되는 건데 조건 2개 나와 있어. 근데 얘를 사실 조건 1개라고 치기에는 여기도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조건은 아닌 것 같아.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야. 최고차이에서 1, 2, 3차 함수 gx가 있는데 얘는 여기와 여기를 지나야 돼. 그러면 3차 함수 최고차이에서 1, 2, 3차 함수의 개형은 이렇게 그려지나 이렇게 그려지나 이렇게 그려지나 뭐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사실 얘네는 증가함수고 여기랑 여기를 지난다는 건 일단 1대1대는 아니라는 소리잖아. 그러다 보니 요 그래프는 사라지고 요 그래프 내에서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이때 봐봐, 내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놈이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이 점도 지나야 돼. 그럼 어때? 여기와 여기는 감소하는 부분이에요, 맞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증가를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감소를 찍고 여기를 지나야 되는데 봐봐 여기는 직선이 끝없이 이어졌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를 그냥 일자로 통과하게 되면은 그 뒤에 또 만나는 점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거든. 근데 여기서 서로 다른 모든 실수 K 값이 양수는 2가 끝이래. 그럼 어떤 조건도 있는 거야? 이렇게 스쳐 지나가겠다. 다시 말하면 접하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조건까지 할 수 있냐면 F'E가 저 새끼 기울기 A다. 이런 조건도 얻을 수 있겠지. 그러면 GX라는 놈을 기준으로 G-2는 2고요. G0은 2고요. G2는 -3A고요. G'는 A다. 요거 4개 조건 이용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멍청하게 열릴 거고만 이러면 좀 힘드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 얘네가 다 해인이고 y 값이 똑같거든. 오케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얘는 이런 놈일 거다. 어떤 y는 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잖아. 그랬을 때 여기에 닿는 어떤 값을 내가 k,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나는 gx를 뭐라고 일가할 수 있냐면 최고 차이 계수는 1이라고 했고요.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k, x 마이너스 k 이렇게 놓고 얘를 이만큼 올린 놈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x축으로 간주하면은 식이 이렇게 될 텐데 걔를 이만큼 올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괜찮니? 그러면 미지수가 합리잖아. 이 상태에서 G2가 마이너스 3A고 G 프라임 2가 A다. 이걸 이용하면은 K와 A에 대한 식, K와 A에 대한 식 해서 연립해주면 K랑 A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으로 생각하면 K는 3이 될 거고 A는 그에 맞는 A는 2가 될 거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G4를 구해주세요. G4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는 그러니까 G2를 구하라는 소리니까 G4를 구해주세요. 이거를 구해보면은 이게 X-3이 될 거 아니니 그지? 그래서 4를 집어넣으면요 6 곱하기 4 곱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되니까 답이 26이다 라고 마무리 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나온 수열 귀납적 추론 중에서 역추적 문제네. 역추적 그지? A7의 값을 줬을 때 A1의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오씨 신경 쓰이네. 언젠간 잡고 가겠습니다. 첫 장에 자연수는 A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요거라고 되어 있어. A7이 1이라고 줬기 때문에 일단 A7부터 한번 시작해볼게. 알겠지? 근데 A7이 지금 1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역추적 한번 해보자. 내가 A6을 한번 구해볼 거야. A6은 어떤 숫자가 될 수 있는 건지. 봐봐. 1이라는 놈이 어디로부터 왔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얘가 1이 되려면 요게 뭐여야 돼? 2여야 해. 근데 2분의 1 AN이 자연수야. 얘가 자연수. 괜찮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2가 될 수 있었다는 거야. 근데 봐봐. 반대로 2분의 1 AN이 자연수가 아닌 경우는 얘가 1이 될 때. 그러면 얘가 1이 될 때. 어떻게 돼야 돼? 제곱한 거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AN-1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고 AN은 뭐가 돼야 돼? 넘어가면 2가 되거나 0이 돼야 돼. 근데 2는 이미 내가 여기서 먹었잖아. 그치? 게다가 2분의 1 AN이 그러면 자연수가 되겠죠. 얘는 A6이라는 거. 그러면 얘는 뭐밖에 안 돼? 0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일단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되겠죠? 사실 근데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면 되는 건데 규칙을 한번 찾아보자. A5도 한번 추적해볼게요. 얘 어때? 2라는 놈은 어디로부터 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4가 올 수 있겠지. 위에 같은 놈이.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어떤 생각? 여기가 4가 되면 당연히 8도 되고 16도 되고 32도 되고 64도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여기까지는 뭐 무리 없죠? 그거는 나중에 일단 물리고. 그럼 2가 만약에 요 루트로 왔었다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지. 근데 봐봐. 얘가 2예요. 그럼 어때? AN-1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숫자냐고요.
자연수야. 첫째 항이 자연수. 그러면 어찌됐든 여기에는 자연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A2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어씨, 아우 씨, 못 잡았어. 오, 잡았다. 나이스. 좋아요. 이제 편하게 수업할 수 있겠네. 어쨌든 자연수가 되면 얘가 만약에 홀수였다면 유리수가 됐을 거야, 맞지? 2분의 뭐지? 그리고 만약에 짝수였다면 자연수가 됐을 거야, 그지? 근데 만약에 자연수에다가 1을 빼고 제곱을 했어. 그럼 그건 무슨 수야? 걔도 자연수야. 아니면 0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얘네는 계속 어떤 짓거리를 계속하더라도 절대로 무리수는 나올 수 없는 거야. 아무리 많이 나와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유리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 그러니까 무리수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잘 봐. 얘가 2일 때 얘를 양변을 루트 씌웠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이렇게 되지. 그러면 내가 일단 AN의 값을 구할 때 여기에 무리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내가 얘 값이 유효하려면 얘 이꼴 뭐가 떠야 되는 거야? 제곱수가 떠야 되는 거야. 그래야 최소한 유리수가 뜨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놈이 2가 나오려면 밑에 루트를 타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얘는 끝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얘도 한번 볼까요? 0은 어디서부터 올 수 있어? 2분의 AN이 0이라서 얘가 0일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뭐야? 이때는 2분의 AN이 자연수가 아니거든.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위의 루트로는 오히려 올 수가 없었던 놈인 거예요. 밑에 루트 한번 생각을 해보자. AN-1 얘의 제곱이라는 놈이 0이래. 그럼 얘도 0이어야 되는 거 AN은 뭐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다. 괜찮니? 오케이. 일단 AO에 대한 정보는 다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계속 이어가야겠지. 잠깐만. 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 어차피 X 얘는 이제 볼 필요 없고 이제 4랑 1만 남았는데 4는 두 가지 루트가 다 가능하니? 다 가능해요. 왜? 위에 건 당연히 8로 이렇게 생겼을 거고 밑에 루트는 어때? 얘가 4면 4는 제곱수가 맞잖아. 그러니까 얘가 4의 부분을 내가 체크할 수 있을 거야. 얘가 4야. 제곱했을 때. 그러면 AN-1은 2 또는 마이너스 2가 떴을 텐데 AN은 그러면 3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갈 거야. 맞니? 오케이? 그러면 얘는 3이 됐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됐을 수도 있네? 여기까지 인정?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거.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했잖아. 첫째 항이 자연수에서 하면서 얘는 자연수를 2로 나누면 여전히 양수야. 얘도 제곱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야. 그러니까 얘는 시작이 자연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양수인 숫자들만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역추적과 정추적을 같이 조금 이제 합쳐야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낼 수가 없는 거야. 요거를 찾아내는 것도 포인트였다. 괜찮니? 그러니까 4는 이제 어디부터 올 수밖에 없었냐면 3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 1은 어때? 자 이거 잘 봐. 1 여기서 이미 했거든.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이하이요. 됐습니까? 야 근데 이러면 되게 문제가 편해지거든. 왜? 이미 1, 2, 0, 1, 2, 0 얘네에 대한 건 사실 이미 다 했어. 이미 다 했다고. 부분집 바꿈이라고. 그러면 얘는 좀 나중에 줘. 얘는 어차피 그 뒤에 거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니까 좀 나중에 하고 위에 것만 좀 해결을 해줄 거야. 오케이? 8 볼게. 이번에는 A3을 봐야 돼. 어때? 당연히 16으로부터 왔을 수도 있고 8은 어때요? 제곱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밑에 루트로는 절대로 올 수 없었을 거야. 3은 어때? 얘도 6 아니면 밑에 루트는 올 수가 없다. 왜? 제곱수가 아니니까. 그죠? A2도 한번 봅시다. A2 얘 어때? 16이라는 거는 32로부터 왔을 수도 있고 16은 또 제곱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AN-1이라는 놈의 제곱이 16일 수 있는 거고 근데 얘는 양수밖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 4밖에 안 되는 거고 얘는 5였을 것이다. 괜찮죠? 이제 스무스하지? 마지막 A1 얘는 어디로부터 왔을까? 64로부터 왔을 거고 32는 제곱수가 아니니까 안 된다. 5는 어때? 15로부터 왔을 거고 제곱수가 아니니까 안 된다.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6도 한번 보자. 마지막으로. 여기로부터 올 수 있는 거 6 어때요? 6은 일단 제곱수가 아니니까 12 이렇게 돼서 쓸 거고 얘는 안 됩니다. 그 다음 12는 또 제곱수가 아니니까 뭐밖에 안 돼? 24밖에 안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나는 요 위에 루트를 탄 요놈들은 전부 다 계산이 됩니다. 64, 10, 24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이제 밑에 루트를 볼게. 얘는 너무 쉬워. 왜? 2 궁금하면 그냥 보면 돼요. 어때? 4 그래도 줄은 맞춰줘야 돼. 4x 괜찮지? 0은 또 x 그냥 x 쓰지 말까? 귀찮으니까 얘는 4로부터밖에 못 오고요. 얘는 1로부터밖에 못 오고요. 맞지? 그리고 4는 3 아니면 8이었어. 3 아니면 8 이렇게 1은 또 0과 2로 가는 거야. 그쵸? 이제 마지막 8은 16 아니면 5 간다. 얘는 16 3은 6으로밖에 못 간다. 2는 4로밖에 못 간다. 0은 1로밖에 못 간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네까지 더해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60, 40 얘네들 동그랗게 치고 다 더해주면 답이 몇이 나오냐면 2번이 나올 거예요. 125 알겠지? 뭐 니네가 원하던 문제잖아 사실. 그지? 그러니까 좀 옛날 기출 사실 이거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한 3년 됐나? 4년 됐나? 이랬는데 요즘엔 또 없어지고 있는 추세긴 해. 맞지? 하여간 수열의 기납작적인 문제들 중에서는 그나마 쉬운 편이었다. 너네 그 문제 푸는데 부담은 없었을 거야. 그지? 오히려 15번 문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나오면 좀 꿀 반열에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노가다만 하면 바로 답이 나오고 추론 이런 거 필요 없이. 답은 2번입니다. 중간식으로 가보죠. 16, 17, 18은 틀리면 문제 있는 거고 19번부터 봅시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라는 놈이 a sin pi x, gx라는 놈이 a cosine pi x 이렇게 돼 있어. 얘네가 만나는 점으로 만드는 삼각형의 넓이가 2래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얘네가 만나는 점이라는 거는 결국 방정식의 해 a sin pi x equal a cosine pi x 요거의 해를 그려요. 근데 사인하고 코사인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니네 다들 알잖아. 탄젠트 파이 x를 1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 그죠? 근데 그러면 탄젠트 파이 x라는 놈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나는 얘랑 1과의 교점을 쳐야 돼. 근데 다들 알다시피 여기가 4분의 1이죠?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잖아. 게다가 탄젠트 파이 x는 주기가 1이죠. 그럼 여기가 4분의 5가 되는 거야. 여기가 4분의 9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걸 만족하는 x의 값 자체가 여기가 몇이 되는 거야? 4분의 1이 뜨는 거고 여기가 4분의 9가 뜨는 거야. 그럼 이 삼각형의 밑변은 2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판단되죠? 그지? 그 다음에 y값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왜 y값을 체크하는지 끊어 높이 구하려. 그러면 얘 함수값을 한번 찾아볼까? 얘 함수값이 어떻게 될까? 결국 이 함수값은 뭐냐면 a sin pi x의 x의 값에다 뭐 집어넣어? 4분의 1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a sin 4분의 파이의 값을 구해보면은 2분의 루트 2a가 그래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분의 루트 2a가 근데 봐봐 같은 논리로 4분의 5파이를 직접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너네도 알다시피 얘네는 파이 차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네가 여기가 2분의 루트 2a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a라는 거는 계산을 안 해봐도 아셔야 돼. 알겠지? 내가 그래도 설명을 한다고 쓰긴 했지만 그럼 결국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2가 떠야 되는데 그게 뭐인 거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뭐죠? 루트 2a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루트 2a가
그 다음 20번 봅시다. fx랑 gx가 나와 있네. 근데 그래프를 다 알잖아, 맞지? fx 어떻게 생겼어? 기함수죠? 원점 대칭 이렇게 생겼고, 너네도 다 알다시피 여기가 마이너스 2,12가 될 거고요. 여기가 2, 무슨 소리야? 서로 전혀 바뀌었죠. 2, 마이너스 12가 16이었나? 16이네요. 미안해. 마이너스 16이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16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불만 없죠? 그치? 이렇게 돼 있는데, gx라는 놈이 어디 있냐면 2,2를 지나면서 기울기를 모르는 놈이야, 맞지? 그러면 2,2면 한 이쯤 있겠네? 되게 좀 비하기 심하긴 한데, 그냥 대충 알아봐. 2,2가 있는데 얘 기울기가 뭔지 몰라. 이런 상황이죠. 자, hx라는 함수 이거를 처음 보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많이 풀어봤어야 돼. hx는 fx랑 gx로는 나뉘는데, fx가 더 크면 fx, gx가 더 크면 gx를 선택을 해달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얘를 더 큰 놈만 그리겠다라고 일단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치? 너네는 당연히 얘 기울기를 모르는데 기울기가 음수인 걸 좋아하니 양수인 걸 좋아하니 하면 당연히 양수인 걸 좋아할 테니까 양수인 걸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만약에 그림이 그려지면 이 hx라는 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야?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만 그려지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함수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hx의 그래프, 노란색 그래프와 y는 k가 서로 다른 내점에서 만나요. 내점에서. 그런데 실수 k가 존재한다. 자, 내가 지금 이 그림을 일단 그려놨으니까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y는 k 움직여볼게. 몇 개야 지금? 한 개. 왜냐면 여기랑 맞붙을 테니까 한 개 뚝뚝뚝뚝뚝 해서 여기까지 한 개 찍을 거고, 뚝 올라오면 여기도 여전히 한 개야. 근데 여기의 값을 지나는 순간 몇 개가 돼? 뚝뚝 한 개 한 개 한 개 두 개. 한 다음에 여기서 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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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됩니다. 지금 네 점에서 만나요? 만나는 점이 단 한 군데도 없어. 그렇지? 그럼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얘네는 최대 세 점에서 만날 수 있었어, 맞지? 그 세 점에서 만나는 이유가 뭐지? 아직까지는 모르겠네. 그렇지? 물론 나는 최고 차이 계수가 그 기울기가 양수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문제가 됐을 거라고 판단해서 음수인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음수인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음수인 그래프 대충 여기를 지나면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안 맞네요. 이 정도. 이점을 한번 만든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hx의 그래프가 어떻게 돼? 더 큰 놈, 더 큰 놈, 더 큰 놈, 더 큰 놈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그러면 쭉 올려볼게. 0, 0, 0, 0 하다가 여기를 딱 지나는 순간 1 찍고 2, 2, 2 이렇게 가지. 그리고 여기를 찍는 순간 어때요? 또 이제 한 개, 두 개, 계속 두 개인데 여기를 넘어가면 한 개, 두 개, 요점이 두 개네. 근데 요점을 또 지나는 순간 어때요?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로 늘어났다, 그치? 그 다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드디어 네 개가 된 점이 나왔네. 그러면 나는 기울기가 양수인 놈보다는 음수인 놈으로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이것부터 생각해줘. 오케이, 기울기가 대충 음수가 되는 놈인 거는 알겠어. 근데 음수는 다 되나? 그리고 양수인 놈들 중에서도 사실 될 수 있는 놈이 있지 않나? 이걸 한번 생각해봅시다. 어때요? 그거를 정확히 판단을 하려면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좀 찾는 게 중요해. 잘 들어봐. 지금 나는 y는 k랑 요 그래프를 비교를 하는 거거든. y는 k는 뭐니? 기울기가 0인 직선이야, 맞지? 근데 얘를 기점으로 내가 근을 생기게 하려면 우리 사이값 정리 알지? 어떤 값이 여기서 음수를 찍었다가 양수를 찍고 음수를 찍고 양수를 찍어야 돼. 이래야 여기 사이에서 근이 이렇게 나오거든. 뭔 말인지 알아요? 이거를 러프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봐봐. 여기서 여기에
맞지?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어때요? 감소하는 파트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어때요? 증가하는 파트가 있다.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근이 1개, 2개, 3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야. 괜찮니? 얘도 구조를 한번 파악해볼게. 얘 어때요? 이쪽에서 증가해. 여기서는 계속 증가해. 그러다가 요 점을 기준으로 어때? 감소하지. 근데 요 점을 기준으로 또 어때? 요 점을 기준으로 또 증가해. 그리고 여기는 또 증가해. 맞지? 그러면 얘를 지금 얘가 끊어져 있다 보니까 보기가 어렵잖아.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 증가하다가 또 다시 증가하는 거는 사실 얘 입장에선 달가운 게 아니야. 그게 안 생길 거거든.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요거 기준으로 증가하게 바뀌는데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느낌이 나요. 이러니까 근이 최대 몇 개밖에 안 생겨? 3개밖에 안 생기는 거야. 맞지? 그러면 여기는 왜 4개가 생겼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봐봐. 여기서 감소하다가 어디서 다시 증가해? 여기서 갑자기 증가해. 다시 여기서부터는 감소해. 그러다가 여기서 쭉 감소해. 그러다가 어디서 여기 증가해. 쭉 감소하다가 여기서 증가해.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해. 오? 미안.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해. 맞지? 얘는 무슨 함수야? 4차 함수랑 꼬라지가 되게 비슷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4차 함수는 되어야 근이 요렇게 4개가 생길 수 있는 거야. 대충 그림을 얘를 좀 이렇게 단순화하는 모양 조금 이해가 돼요?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감소 증가가 좀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봐봐. 그러다 보니 3차 함수는 어때요? 이 극점을 기준으로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해. 맞지? 그럼 양쪽 끝은 결국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얘를 최대한 다이나믹하게 증가 감소가 생기게끔 만들려면 원래 여기는 증가하는 놈인데 여기를 감소하는 함수로 좀 만들어주고. 괜찮지?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서 증가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감소를 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증가해서 얘 동양이 감소하다가 증가하게끔 만드는 거야. 그게 되게 필요해. 얘를 비교를 해봐. 여기서 증가하다가 또 증가해. 여기서 증가하다가 또 증가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다이나믹하게 안 만들어지는 거야. 요 기울기가 이 함수인 중에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A가 0보다는 기본적으로 작기만 하면 감소하기만 하면 감증의 모양이 띄기 때문에 A가 일단 0보다 작으면 다 되는구나. 이게 일단 파악이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되니? 근데 이게 문제거든. 뭐냐면 내가 노래하는 건 A의 범위야. 그러니까 최대값은 0이 되는 걸 일단 알겠어. 근데 어디까지 감소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정말 많은 애들이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풀어봤을수록 뭐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거야? 쌤 대충 접할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 문제를 풀었을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문제 풀면 다 안 나올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봐. 너가 이렇게 접할 때라고 단정지었던 이유는 뭐니? 여기서 갑자기 무뎌지거든. 뭐가 무뎌진다는 거냐면 이 그래프는 지금 쭉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거든. 그럼 근이 최대 몇 개가 생겨요? 2개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건 좀 수상하지 않니? 갑자기 얘는 최대 4개까지 있을 수 있다가 얘는 최대 2개밖에 안 있어. 갑자기 그렇게 없어진다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게다가 잘 봐봐.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야? 감소 증가의 여부야. 근데 그 경계가 계속 어디서 생기고 있어? 첫 번째, 예와의 교점, 그리고 어디? 극대가, 그리고 예와의 교점, 그리고 예와의 교점.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내가 얘네를 슬슬 올렸을 때 언제 처음 감소 증가가 무뎌지냐면 나는 이때라고 생각해. 여기를 지나는데 요 꼭지점 있지? 꼭지점이래. 요 극대값 있지? 여기를 지날 때라고 생각해. 왜 그런지 생각해봐. 여기는 원래 감소하다가 어때야 돼? 증가로 전환이 돼야 돼. 근데 여기 증가로 전환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이거보다 조금 안에 있었으면 다시 증가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있었겠지. 근데 이제 그게 없어졌다니까. 계속 감소해요. 계속 감소해요. 그 다음에 증가해. 어때? 마음에 안
접할 때까지가 아니라 언제? 여기 있는 그 대값을 지날 때까지일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그때의 기울기는 몇이 되냐면 여기가 이제 2,2를 지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그 대값을 내가 마이너스 2,16이라고 정해주었죠. 그럼 그때의 경계, 얘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2 플러스 2분의 2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4, 즉 마이너스 2분의 7이 뜨는 거지. 여기까지가 경계인 거고, 그러다 보니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7부터 0까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결국 10 곱하기 2분의 7을 계산을 해주면 답은 35다, 이런 결론이 나올 거야. 20번 문제 치고는 조금 어려웠어. 특히나 이거를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A가 0보다 작다를 찾아냈더라도 뭔가 니네 같은 경우에는 접하는 걸 먼저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왔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헤맸을 거고, 그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가 좀 생겼을 거고, 그거 이외에는 뭐 이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만약에 못 찾아냈다, 아 씨발 접할 때가 아니라고? 계산이 안 돼? 아 씨발 뭐지? 내가 조립제법을 못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다면 뭐 계속 구렁텅이에 빠졌었던 거고, 생각의 전환을 했다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고, 그쵸? 자, 21번 봅시다. m이 10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 m이 되죠. 함수 fx는 이렇게 되어있다. 이 함수를 대충 그려볼게. 근데 그리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잘 봐봐. 얘는 로그 함수 그냥 평행이고, 얘는 어때? 자, 얘랑 모습이 비슷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니네가 체크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 얘를 갖고 얘를 바꿀 수 있었어야 됐어. 어떻게? 얘는 y축 대칭한 다음 4만큼 평행이동시킨 다음 절대값 씌우면 된다. 이런 의미죠, 그치? 그러면 대충 얘 그래프를 그려보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 내가 얘 그래프를 그려볼게. 저 x가 여기다 큰 쪽만. 그럼 그림을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죠. 됐어? 이렇게 됐고, 얘가 이제 5 로그 2를 밑으로 한 x 플러스 n 이렇게 되는데, 대충 이렇게 냅둡시다. 이렇게 냅두는데, 요 위에 요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놈이냐면 5 로그 2를 밑으로 한 x 플러스 m이라는 놈을 어떻게 한 거야? 마이너스, 다시 말하면 y축 대칭한 거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질 거야. 맞지? 근데 걔를 또 어떻게 한대? 5 로그 2를 밑으로 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더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뭐야? x축 방향으로 또 4만큼 평행이 도는 거야. 근데 내 얘기를 들어봐. 봐봐. 원래 대칭이었던 거를 얘를 4만큼 평행이 도는 거야. 오케이? 여기에 거리가 4래. 잘 들어봐. 얘가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이 교점은 어딜까요? 어딜까? 얘가 완전히 대칭인데 얘가 4만큼 이렇게 된다. 기본적으로 얘는 이거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교점에 대해서. 그럼 그게 x가 2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오케이? 마이너스 취한다면 얘를 이렇게 옮겼다고 지금 이렇게만 생각을 했대요. 얘의 값과 얘의 값이 똑같아지려면 x가 몇이면 돼? 2면 된다고. 오케이? 그럼 그 2일 때 얘의 좌표는 어때? 2, n 플러스 5가 되겠죠. 둘 다 2를 집어넣으면 n 플러스 5가 뜬다고.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근데 여기서 간교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n이 10, 마이너스 10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꽤나 작은 숫자죠. 그러니까 요 로그 함수를 꽤나 밑으로 넣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교점이 2, n 플러스 5라는 거는 생각보다 밑에 있다. 요 x축 기준으로 밑에 있다. 왜? n 플러스 5. 얘는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잖아. 그치? 그래서 이 실증호를 통해서 내가 그립을 좀 바꿔서 그려볼게. 상당히 얘네가 밑에서 만나게끔 내가 다시 바꿔서 그려볼게. 이렇게 그래주고 얘가 원래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긴 한데 그냥 볼게요. 요거 이렇게 되는 거. 여기가 2, n 플러스 5라고 해서 꽤나 밑으로 이렇게 내린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됐지?
근데 이 함수는 사실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는 유효하거든. 그래서 이쪽 부분은 지워줄게요. 이렇게.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유효해질 텐데 잘 들어봐. 얘는 0을 집어넣으면 위에 값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5 로그 1m 한 4, 1m 한 10이죠? 그럼 얘가 m 플러스 10이 될 거야. 여기서 또 불안하지 않니? 왜? 야, m은 10보다 마이너스 10보다도 작거나 같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린 게 이게 어때? 지금 음수 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사실 잘못 그린 거야.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얘를 한 번 더 줄게요. 자, 이 그림을 기억해놔. 아, 여기다 그려야 돼. 얘도 잘못된 그림입니다. 그럼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된 다음에 얘가 만나는 점을 이렇게 진짜 개처럼처럼 그렸구나.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난 미대 나온 게 아니니까 아쉬운 거죠. 대충 이쯤에서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게끔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불만 있으면 뭐 댓글 남기세요. 뭐 어쩌라고 철저히 무시할 거고요. 요놈이 뭐야? 0,m 플러스 10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뒤집어졌을 거고요. 절대값. 그럼 얘를 정확하게 완성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는 없어지는데 얘마저도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그럼 여기 점표는 0,-m-10이 됐을 거고 이 점은 사라질 거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판단 되십니까? 오케이? 얘는 이제 무한히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오케이. 그림 그리는 것까지 완성했습니다. 됐고요. 이때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fx equal t 되게 많이 했었지, 그지? 오케이? 이거에 대해서 모든 실근의 합을 gt라고 했을 때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 t가 이거 해석이 조금 어려웠을 거야. 근데 사실 생각보다 되게 쉽게 풀렸거든. 잘 들어봐. t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gt랑 ga가 똑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봐봐. 어떤 t라는 놈이 t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다시 말하면 t가 꽤 큰 값이어도 이걸 만족한다는 거지, 맞지? 그러면 t가 꽤 큰 값일 때를 한번 생각해봐. 지금 경계는 당연히 여기서 지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t의 값이 꽤나 커졌을 때 얘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오케이? 근데 그럼 봐봐.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 그리고 여기 이게 지금 fx equal t의 실근이지. 여기가 대충 알파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가 베타라고 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내가 얘를 밑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도 그 합이 똑같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a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얘네가 지금 아무리 위로 올라가더라도 어떤 상수 ga를 집어넣을까 c랑 완전 똑같다는 거잖아. 그럼 얘가 이거보다 위에 있어도 그 알파라고 베타 값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지.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죠. 아까 왜 그랬습니까? 이 그래프 자체는 어떤 이동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대칭 이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놈하고 아까 내가 처음 그래프 그렸을 때 어땠어? 2,m 플러스 5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잖아. 얘는 이걸 기준으로 대칭이라니까? 그러면 얘네는 어디서 만나든 간에 상관없이 어디서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어? 해합이 4일 수밖에 없는 거야. 평균이 2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알파랑 베타도 마찬가지로 얘를 뭐 어떻게 보면 연명질환을 할 때 사실 얘는 뒤집어진 놈이 아니라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은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합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고 4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지. 근데 그 흐름이 언제 변하느냐를 한번 살펴보자고. t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는 걔가 유효한데 t가 a보다 작아지면 그 값이 유지가 안 된다는 소리겠지. 그럼 그 해외에서 언제 변하느냐? 얘를 밑으로 한번 내려볼까요? 밑으로 내렸을 때 얘가 이 두 점이 아닌 얘네는 서로 계속 대칭이라서 합이 4를 유지를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여기서 새로운 근이 하나 생겨. 물론 여기 있는 감마랑 델타 얘를 비교를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나 감마 더하기 델타나 어쨌든 얘네는 4로 유지가 될 거예요. 맞지? 그게 GT일 거예요. 맞지? 여기일 때 T, 여기일 때 T. 맞지?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점 모두 추가가 됐어? 여기 있는 점도 추가가 됐어. 근데 그게 마침 몇이냐? 그 X의 값, 7근의 합, 그게 뭐가 추가된 거야? 더하기 0이 추가된 거야. 그러니까 A까지, 요 Y는 A일 때까지는 계속 4가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보다 조금 밑으로 가잖아? 그럼 어떻게 돼? 물론 여기의 값과 여기의 값은 합이 4가 유지가 되겠지. 근데 갑자기 불청객 뭐가 추가가 됐어? 얘가 추가가 됐잖아. 근데 얘는 0이 아니잖아. 음수값이잖아. 그러니까 4보다는 작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거를 만족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그 GT 이퀄 GA를 만족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이 2라는 건데 그럼 얘가 2라는 소리겠지? 근데 마침 얘는 어디 위에 있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0 위에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0이라는 놈이 2일 수밖에 없어서 얘는 마이너스 12라는 소리야. 그러면 FM을 구해. F 마이너스 12를 구해. 얘 값은 어떻게 구할까? 당연히 X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값이 어떻게 돼? 5 로그 1을 밑한 16 더하기 n인데 더하기 n 이렇게 돼. 그러니까 20 빼기 10이니까 답은 8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됐나요? 내가 지금 설명을 하고자 지금 내가 이렇게 방대하게 얘기를 했지. 눈치가 빠른 친구들이라면 여기는 0인데 여기서부터 0이 안 되니까 여기가 A겠네. 그럼 이거 너무 쉬운데? 하고 그냥 끝났을 문제였던 것 같아요. 표현은 되게 어려웠는데 구하기는 되게 쉬웠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대망 22번 한번 볼까요? 22번. 나는 22번 문제가 연속 불연속 문제가 아니라 사실 수열 문제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한번 보세요.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그릴지를 한번 봐봐. 일단 A, B는 둘 다 자연수야, 그지? 그때 fx는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 얘는 어떻게 그려주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가지면서 V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다행히도 그 경계가 x는 A 쪽이거든. A 플러스 3은 무조건 양수잖아. 거기다 1을 뺐으니까 당연히 얘는 양수 쪽까지는 쭉 이어질 거야. 여기가 x는 a일 거고요. 빵꾸가 뚫려 있고요. 요 가상의 점 a를 집어넣어보면 a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불만 없지, 그지? 오케이. 자, 그 다음 x 마이너스 10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a의 값은 a 플러스 2인데 그 밑에 집어넣는 값은 a 마이너스 10이야. 게다가 여기 있는 값은 내가 뭐라고 줬냐면 a라는 놈은 8보다도 작아요. 그러니까 a 마이너스 10은 무조건 음수가 뜰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하면서 얘가 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증가할 거야. 얘 기울기랑 얘 기울기랑 똑같은 거야. 지금 내가 그림을 좀 조합해서 이렇게 줄을 갈게요. 근데 그러다가 x는 b라는 점을 기준으로 또 얘네가 나뉘어지는데 b-10도 당연히 어때? 얘도 음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b-10도 여기서 잘려야 돼. 바꿔 뚫리고. 그 다음에 b 저기다 b 집어넣어. 자 봐봐. b-9의 절대값의 마이너스 1이거든. 근데 b-9는 무조건 음수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로 튀어나올 거라서 8-b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실제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대충 그릴게. b, b 플러스 8 이렇게 뜰 거고 이 다음에 얘가 이렇게 b 플러스 8이 아니야. 8-1 이러면서 얘가 기울기가 감소할 거야. 어디까지? 9, 마이너스 1을 여기 찍을 때까지.
그래서 여기가 9 이렇게 됩니다. 뭐 굳이 잡아주자면 여기는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8이고 여기는 10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는 불만 없겠죠? 그지? 오케이. 자, 그래프를 대충 이렇게 그려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함수 fx 플러스 k 라는 놈이 실수 전체 집합보다 연속이에요. 우리 두 함수의 곱함수가 연속이다라는 문제는 보통 어떻게 풀었냐? 이거는 배경지식으로 미리 좀 알아봅시다. 얘가 연속 곱하기 연속일 수도 있고 연속 곱하기 불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일 수도 있어. 맞지? 그러면 연속 곱하기 연속이면 당연히 연속이야. 근데 fx가 연속 함수야?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걸로 봐야 돼. 지금 봐봐. 근데 연속 함수 곱하기 불연속 함수 확실한가? 일단 얘가 연속 함수야? 얘는 연속 함수야? 그렇진 않아. 둘 다 불연속 함수가 맞아요. 내가 체크해야 되는 건 만약에 내가 x가 8일 때 얘를 체크한다고 했잖아. 그랬을 때 x가 8일 때 얘는 연속이잖아. 하지만 얘는 불연속일 수도 있는 거잖아. k 값에 따라서 맞지? 그러니까 내가 체크해줘야 되는 거는 연속 곱하기 불연속 문제인지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문제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물론 니네가 잘 알고 있는 유형 연속 곱하기 불연속에서 얘네가 전체가 연속이 되려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연속 함수의 함수값이 0일 수밖에 없다. 요거를 니네가 체크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잖아. 맞지? 그럼 그거대로 꿀을 한번 빨아보자. 잘 봐. 지금 내가 체크해야 되는 꼬운 부분이 어딘지를 체크를 해줘. 꼬운 부분이라는 건 연속성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야. 잘 봐봐. 꼬운 부분은 어디야? 일단 기본적으로 fx가 불연속이 되면 x는 a일 때 그리고 x는 b일 때 얘를 체크를 해줘야 되지. 그치? 게다가 얘가 불연속인 부분은 어디야? 얘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요 함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이동한 놈이거든? 그럼 어때? x가 a 마이너스 k일 때랑 x가 b 마이너스 k일 때를 다 봐줘요. 그거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거를 다 따져봐요. 예를 들어 하나만 볼게. x가 a일 때를 한번 본다고 해볼까? x가 a일 때는 어때? a일 때 좌극한 a 플러스 2죠. 함수값은 a 마이너스 10이죠. 우극하는 a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그때 얘가 연속이 되는 거야. fa 플러스 k가 뭐가 돼야 되냐는 소리야. 오케이? 봐봐. 얘는 k 값이 양수라고 했다 보니까 얘를 왼쪽으로 평행이동하는 거야. 맞지? 근데 그러면 x는 a를 기준으로 얘를 왼쪽으로 평행이동시킨 놈이야? 그랬을 때 a를 넣은 거야. 반대로 생각하면 fa 플러스 k a 플러스 k는 a보다는 조금 오른쪽에 있을 거야. 맞지? 그러면 얘를 곱했을 때 지금 연속 함수가 되려면 어떤 직거리밖에 못 되냐면 얘랑 얘가 마침 그러니까 a 플러스 k가 마침 b였던 거지. 그래서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어떻게든 계산을 해보니까 요 b-10과 요 8-b와 요 8-b가 계산을 해봤더니 마침 뭐가 되는 거야? 마침 똑같은 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겠지. 근데 솔직히 이거 계산하기 그냥 편해 안 편해? 안 편하지. 그래서 난 좀 꿀을 빨고 싶어서 이형 말고 그냥 이 새끼가 0이 되는 파트가 제일 빠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 오케이? 그러면 A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 플러스 K가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은 10을 찍어야 돼. 뭔 말이냐면 A 플러스 K가 8 또는 10을 찍어야 된다. 오케이? 이 경우를 그냥 차라리 먼저 한번 해보자. 근데 그러면 같은 논리로 x가 b일 때도 어때요? x가 b일 때도 얘의 좌, 함, 우 찍어봤을 때 얘도 불연속이 되겠지? fx, x 플러스 k가 뭐 어떤 값이 서로 뭐 동그라미, 세모 뭐 이런 식으로 뭐 다른 값이 뜰 거 아니야. 그냥 나는 또 꿀을 빨기 위해서 여기가 0, 여기가 0, 여기가 0인 걸 한번 찾아보겠다고. 알겠지? 근데 그러려면 뭐가 될 수가 없네. 얘는 b 플러스 k도 마찬가지로 8 또는 10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잘 생각해봐. A보다는 B가 더 크잖아. 근데 같은 거리만큼 K만큼 평이동하고 K만큼 평이동했을 때 얘네가 8하고 10을 찍어야 돼. 둘 중 하나를 찍어야 돼. 그러면 A 플러스 K가 8이고 B 플러스 K가 10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인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왔어. 됐지? 게다가 내가 여기만 볼 게 아니라 A-K랑 B-K도 봐야 되거든. A-K, B-K를 집어넣으면 이번에 얘가 어때? 그러니까 얘가 부연수야. 그럼 얘가 뭐가 돼? 이번에는 또 빨리 000을 찍어야 돼요. 그럼 000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여기 있네. 졸라 쉽죠? 그치?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봐봐. A랑 B를 K만큼 1로 갔을 때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을 찍어야 돼.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A가 여기로 가고 B가 여기로 가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A-K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4고 B-K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2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얘네들이 열리면 A는 뭐가 돼요? 더해서 2로 나누면 더해서 2로 나누면 2가 되고 B는 뭐가 될까? 4가 되고 K는 6이 되고 여기까지 불만 없지? 그러면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데? 얘가 2야 얘가 4야 그리고 K는 6이야 얘를 6만큼 평행도했더니 이렇게 됐고 얘를 6만큼 평행도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좋은데?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이거 문제 만든 사람도 이걸 인식을 했겠지. 나조건을 봐. FK는 음수여야 돼. 근데 K가 지금 6이거든? 6은 지금 어딨냐? 이쪽에 있거든. 어때? FK가? 음수가? 아니에요. 양수야. 그러면 지금 내가 꿀을 빨려고 했는데 당연하게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출퇴를 세게 얻어 맞은 거죠. 아니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에서 생각을 해보자. 얘가 음수여야 된다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요 얘기라고 생각을 해보자. 결국 내가 볼 거는 요 구분 부분이 A, B, A-K, B-K야. 그거를 어디다가 집어넣을까? fx랑 x 플러스 k를 집어넣을 거야.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조사해야 되는 함수 값을 전부 다 써볼게. 잘 봐봐. a를 집어넣을 거야. 뭐 체크해야 돼? fa 체크해야 되죠? a 집어넣을 거야. fa 플러스 k 체크해야 되죠? 괜찮아? 그리고 이거를 또 b를 집어넣어야 돼. fb 체크해야 되죠? fb 플러스 k 체크해야 돼. a-k 집어넣을게. a-k 집어넣으면 f-a-k도 조사해야 되죠? f-b-k도 조사해야 돼. 총 6개를 조사해야 돼. 맞지? 그렇게 된 다음에 얘네가 곱했을 때 막 어떻게 될까 이거를 다 찾아봐야 되는데 걔네가 마침 또 뭐야? 연속일 수가 없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 시골에 이게 가능한 건가? 애들이 한번 생각해보자. 봐봐. 지금 내가 불만인 건 뭐냐면 얘뿐만 아니라 얘를 K만큼 왼쪽으로 간 거랑 K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랑 전부 다 비교를 했을 때 걔네끼리 곱했을 때 연속이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에 도달하냐면 자, 생각을 해봐. 이 K라는 만약에 봐봐. 얘를 기준으로 A-K랑 B-K가 여기 어딘가 있겠지. 여기서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겠지. 맞지? 오케이?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내가 얘가 정확히 0쪽에 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었더니 어떻게 됐어? 문제가 안 풀렸어. 맞지? 그리고 얘도 이렇게 가서 얘 간격이 2라서 얘가 이렇게 평행동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안 풀렸다. 근데 그러면 결국 뭘 써야 되는 거야? 우리가 연속 곱하기 불연속일 때 얘네가 연속이려면 연속함수 함수값이 0이다 이것만 써먹으려고 했는데 어때? 결국에는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도 우리가 어떻게든 써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나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얘네가 평행을 했을 때
지금 내가 아까 봐줘야 되는 구간이 총 6군데나 있다 그랬잖아. 그렇게 됐을 때 얘네가 마침 연속이기가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얘가 K만큼 평이동했을 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 라는 생각을 했어. 어떤 생각이냐면 얘를 K만큼 평이동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지점이 일로 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랑 B의 차이가 K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게 왜 그런지라고 생각을 해봐. 지금 나는 봐야 되는 게 얘네의 차이가 지금 K가 만약에 아니라면 K만큼 갔을 때 얘는 이렇게 어긋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내가 지금 K가 이렇게 갔을 때 얘가 이렇게 만났으면은 그나마 연속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맞았잖아. 저 나중원 때문에. 그러면 최대한 얘네가 안 맞으려면 얘네가 내가 그랬잖아. 연속 곱하기 불연속,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얘네가 연속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결국 연속 곱하기 불연속으로 문제를 전부 다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에러가 생겼다. 그러려면 얘를 평이동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서 얘가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얘를 이렇게 평이동했을 때 얘가 이렇게 가거나 어찌됐든 한쪽은 0이 되는 구간을 이렇게 찍어야 되고 한쪽은 B가 A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라고. 그래야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해서 연속이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애초에 여기가 지금 불연속이지? 근데 얘가 평행인 동안 이쪽이 애초에 여기 연속이라고 해봐. 0이 아닌 연속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실수 전체 속에서 연속이 되려면 얘가 이렇게 해서 평이동이 됐을 때 이쪽은 마이너스 2 아니면 마이너스 4 쪽으로 만나서 0이 돼서 그렇게 해서 연속이 되는 거고 이쪽은 얘랑 맞붙어서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해서 얘네가 마치 연속이 되는 그런 그림을 내가 그렸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결국 내 이론이 맞으려면 얘네의 차이가 몇이어야 되는 거야? K 차이가 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론을 한번 세워보고 봐봐. 내가 조사해야 되는 꼭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A-K, B-K, A 플러스 K, B 플러스 K 총 이렇게 6부분이었어. 맞지? 근데 내 이론에 따르면은 B-K는 뭐예요? A야. 똑같아서 굳이 봐줄 필요가 없는 거야. A 플러스 K는 뭐야? B야. 그래서 봐줄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네 군데만 봐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 조사해야 되는 건 다시 A-K, A, B, B 플러스 K 여기를 봐야 돼. 근데 나는 미지수가 많아지는 게 싫어서 얘도 이렇게 볼게. A 플러스 K, A 플러스 2K 이렇게 볼게. 얘는 뭐냐? 등차수열 아니야? 등차수열? 맞지? 게다가 얘가 A고 얘가 B인데 A랑 B일 때는 무조건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 불연속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A-K랑 A 플러스 2K일 때는 걔네 함수값이 무조건 뭐 해야 돼? 0이어야 돼. 그러면 A-K는 A보다 왼쪽에 있을 텐데 얘 함수값이 0인 구간이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2밖에 없지. 얘는 A 플러스 2K도 마찬가지로 B 플러스 K인데 이것보다 오른쪽으로 갔을 때 얘가 0이 되려면 8 또는 10밖에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총 가지수는 4개네. 얘가 마이너스 4, 얘가 마이너스 4,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2 이때 얘가 8이고 얘가 10이고 얘가 8이고 얘가 10이고 총 4가지 변수가 있어. 여기 2가지 여기 2가지 다 매칭을 시켜줘. 괜찮니? 근데 그러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B였어. 맞지? A랑 B는 자연수거든. 게다가 얘는 무슨 수예요? 등차수예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8이에요. 얘네 차이 몇이야? 12야, 그지? 그러면 얘네가 12가 되게끔 등차수를 만들어주려면 얘가 마이너스 0이고 4여야 돼. 이거 인정? 근데 A가 자연수야.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요거는 틀렸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10이야. 얘네 차이 몇이야? 14야. 그거를 3등분해야 돼. 자연수가 나오겠니? 안 나와. 얘도 안 됩니다. 마이너스 2가 8이야. 얘는 차이 몇이야? 10이야.
얘네 간격 10을 3등분해야 돼. 자연수 나오겠니? 안 나와. 마이너스 2랑 10이야. 얘는 12지. 3등분했어. 공차 4겠지?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다. 파악됩니까? 그러니까 전체 경우 중에 이것밖에 풀리는 경우가 없고, 그러면 A는 2인 거고 B는 6인 거고 그때 K는 4일 수밖에 없겠다. 물론 나 지금 실제로 정확한 정말 함수값에서 얘를 직접 계산해보진 않았어. 근데 경우의 수가 어차피 되는 게 이것밖에 없고 실제로 대입해보면 계산이 될 거예요. 얘 계산 한번 해볼게. A-10, A가 2라고 그랬지? 얘가 마이너스 8일 거야. 얘가 2, 마이너스 8일 거야. 얘가 2일 거고 얘가 6일 거야. 그쵸? 그러면 여기는 2,4가 되겠죠? 여기는 B-10은 B가 몇이었냐? 6이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일 거야. 여기는 6이 없죠. 6, 마이너스 4일 거고. 오늘은 B,8-B니까 4,2 되겠지. 그렇죠? 이제 얘네를 계산을 해보면 얘네 정확한 값을 계산해보면 4, 4, 16, 8, 2, 16 해서 얘네가 마치 똑같은 값으로 연결이 되었다. 그 이내의 지점은 곱해보면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나는 FA, FB, FK를 구하라고 하니까 FE, FU, F4를 계산을 해주면 돼. FE 뭐야? 마이너스 8이지? F6은 뭐야? F6은 2네요. F4는 여기 있겠지? 얘는 일직선 위에 있고 2, 6, 4는 얘 평균이지? 얘는 마이너스 6일 거야. 계산을 해보면 48 곱하기 2, 96 이게 최종 답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좀 버벅이긴 했는데 얘네가 등차수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발상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결국 연속 함수 곱하기 불연속 함수가 연속이 되는, 불연속 함수 곱하기 불연속 함수가 연속이 되는 그 조건을 얘네가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가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되려면 연속 함수 함수값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 구조가 되려면 얘가 이렇게 이어졌을 때 이쪽은 0을 찍고 이쪽은 불연속인 지점을 찍어야 그나마 가능성이 생긴다 라는 거.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